안녕하세요. 최성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TBS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할까 해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우리 시험 본다는 것은 결국 이론을 잘 정리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론을 문제풀이화 할 것이냐, 또 문제풀이를 했을 때 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자, 그럼 어떻게 이제 그러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TBS 인트로덕션, TV에 대한 솔루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TV 강의에 대한 솔루션,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론을 공부했죠. 어떻게 문제풀이로 이거를 해나갈 것인가. 자,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시험과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겠죠, 그죠? 우리가 배운 그 이론을 전혀 다른 시험에 적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문제 유형이 전혀 다르다. 그럼 점수가 잘 나올 수 없겠죠. 예를 들면 수능 문제와 같은 문제를 많이 풀고 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 시험하고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그림이 별로 없습니다. 추론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단답형으로 묻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능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다. 심지어 미트와 피트 공부도 다 했다. 그럼 잘 보겠죠. 그게 더 어려운 시험인데요. 그런데 그 시험 공부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좀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피트 시험 공부한다. 제가 이제 강의 피트도 합니다만 피트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론 강의만 여러분 거의 석 달 넘게 합니다. 넉 달을 해요. 4달을 합니다. 그럼 4달 동안 여러분 이론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하루에 거의 3-4시간씩 생물만 공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잘 보죠. 잘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어떻게 보면 양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머릿속에 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시험과 유사한 시험들을 봐야 됩니다. 자, 당연히 공무원 기출 들어가죠. 국가직, 지방직. 자, 지방직 시험 문제는 좀 더 지엽적인 게 많습니다. 좀 더 까다로워요. 자, 그런데 그 내용까지도 커버를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변리사 기출. 자, 변리사 시험 오래된 시험입니다. 유형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있긴 있지만 유형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자, 또 대학 편입 기출이죠. 대학 편입 기출. 대학 편입 문제 그림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단답형으로 물어오는 게 많은데 우리 시험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공무원 기출 보는 거 당연하고요. 변리사 기출, 대학 편입 기출 등등을 봄으로써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또 유사한 문제를 풀어본다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풀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론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TV 맵이라는 걸 가지고요. 우리가 매핑이란 걸 했습니다. 자, 이 매핑한 거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A 단원 분자를 배웠을 때 물에 대한 특성을 공부했었습니다. 물이 어떤 것인가? 물이 어떤 것인가? 핵산, DNA, RNA 어떻게 다른가? 그 중에 DNA 특성은 무엇인가? 공부하는 거예요. 단백질의 특성 공부하는 거죠. 탄수화물의 특성 공부한 거죠. 그럼 각각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맵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핵산이라는 걸 공부했구나. 그 중에 DNA가 출제가 됐는데 뭐를 내더라 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죠. DNA 구조를 낼 때 뉴클레오티드라는 게 뭔지, 이중 나선을 어떻게 이루는 건지,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DNA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림으로 배웠지만 그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대.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TV 교재에 보면 맨 뒤에 요약집 있습니다. 제가 요약집은 막 나눠주기도 해요. 그거 보는 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막 나눠주기도 한다고요. 그거 보고 외울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니까 어려운 것이지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잘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핵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 DNA에 대한 얘기, 구조에 대한 얘기가 출제가 되는 건데 그 구조에 대해서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요. 유클레오티드의 구조를 보겠다. 자, 우리 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클레오티드에 대한 특성이 적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뭐 암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만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말들을 보고 여러분이 과연 내용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 또는 그림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 또 OX를 과연 할 수 있을까? DNA 구조에서 여러분 염기간의 수소결합 한다는 얘기 나와 있죠. DNA 데옥시리보스죠. 염기 ATCG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지금 찾으셨어요? 자, DNA 이중 나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 나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나오죠. DNA 화학결합, 수소결합 얘기 또 나옵니다. A와 T 간의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A와 T는 두 개의 수소결합, C하고 G는요 3개의 수소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지? 자, 이중 나선의 모습 설명도 했고요. 비폼 DNA, 왓슨과 크릭이 발견한 DNA 형태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고 있다고 했을 때, 또는 여러분이 이 지문이 틀리다 맞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들인데 먼저 2014년도 기출문제. 이중나선을 만드는 상보적 DNA의 상보적인 두 사슬의 DNA 염기쌍 사이에 형성되는 화학결합. 답 나왔죠. 수소결합이죠. 그렇죠? 수소결합이죠. 자, 2015년도 기출문제. DNA, RNA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RNA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못 찾아냈죠. 지금 방금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 RNA 얘기도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교재는요. DNA, RNA 차이점 구분하는 게 표로 있습니다. 그럼 그 표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답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3번에 있습니다. DNA는 5에서 3방향으로 합성이 되고 RNA도 똑같이 5에서 3방향으로 합성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틀렸잖아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맞추기 어렵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부분 존재합니다. 그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게 요약집이에요. 요약집입니다. 그 요약집을 여러분이 어떤 내용이 다 이해할 수가 있다. OX를 골라낼 수가 있다. 틀림없이 시험 잘 보실 겁니다. 여러분 합격자가 정리한 필기노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판매하는 용 필기노트를 보시면 제가 강의 중에 필기한 거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여러 개를 이제 봤거든요. 제 거 이론 강의도 2개나 들었고요. 2개 이상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도 그 친구가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리를 엄청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보시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놨을 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용어와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려요. 생물은 그림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내가 본 적이 별로 없는 사항들이잖아요.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때, 시각화되어 있을 때 내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런데 시각화가 되어 있는 것을 결국 시험으로 시험 칠 때에는 말로 나와야 돼.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야 라고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로요. 그럼
그럼 비슷하게 또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거죠. 그게 결국 고득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시면 다 고득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니까요.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좀 해나가십시오. 시험 기간 짧지만 그 요약집들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수 낮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과 문제풀이에서 다뤘던 것 중에 정답이 되는 것들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혀있는 글들이죠. 정답만 계속 보십시오. 그럼 시험장 가서도 정답 고르고 나오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TBS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문제풀이 좀 진행을 하시고 또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받아서 꼭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위치에 가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소개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